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어서와 충남 온라인학교 시즌 3 네 번째 시간입니다. 수학.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고요. 자, 저는 중학교 1학년 수학을 맡은 김지훈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이 너무 마지막 시간이라 너무 아쉬운데, 자, 그래도 힘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꼭 학습지가 지금 에듀스 충남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요. 그걸 꼭 출력을 해서 필기를 하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주는 머리가 맑아지는 수학 퀴즈입니다. 자, 다음은 성냥개비로 만든 옳지 않은 등식입니다. 여기 보시면 9 더하기 5는 5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옳지 않은 등식이죠. 그런데 얘는 성냥개비를 두 개를 이동시켜서 옳은 등식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어떤 성냥개비 두 개를 어디로 이동시켜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답은 마지막에 공개하도록 할게요. 자, 4차시고요. 자, 오늘의 학습 주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1차식의 계산 두 번째 거고요.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1차식의 계산을 했었는데 뭐부터 했어요? 곱셈과 나눗셈을 했죠? 자, 오늘은 덧셈과 뺄셈을 할 겁니다. 자, 그 전에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 동류항이라는 개념인데요. 이 덧셈과 뺄셈을 할 때는 숫자 같은 경우는 그냥 덧셈 뺄셈 하면 되는데 문자가 들어가는 이런 식 같은 경우는 동류항의 개념이 꼭 필요합니다. 덧셈 뺄셈을 할 때. 그렇기 때문에 동류항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덧셈과 뺄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꽃밭의 넓이인데요. 자, 민준이는 가족들과 함께 꽃 박람회에 갔다가 그림과 같은 튤립과 장미 꽃밭을 보았다. 자, 여기 보시면 튤립이 있고요. 장미가 이렇게 있죠. 자, 거기 보시면 여기 3m. 튤립 꽃밭의 가로는 3m고요. 장미는 2m. 그리고 둘 다 세로는 xm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첫 번째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튤립과 장미 꽃밭의 넓이를 각각 식으로 나타내 봐라. 자, 지금 이 모양이 어떤 모양이에요? 지금 튤립이랑 장미가 직사각형이죠. 우리 직사각형의 넓이는 그냥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튤립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튤립의 가로는 얼마예요? 3이죠. 그 다음 세로는 얼마예요? x죠. 자, 근데 우리 곱하기 생략하는 거 배웠기 때문에 바로 해봅시다. 3x. 그죠? 그죠? 장미는 어떻게 될까요? 2x. 이렇게 되겠죠? 그죠? 각각의 식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3x, 2x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식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서 배웠었잖아요. 뭐 단항식, 다항식, 계수, 차수 뭐 이런 거 다 배웠었잖아요. 그러면 이 두 식이 각각 무슨 식이에요? 단항식이에요? 다항식이에요? 일단 단항식이죠. 단항식이고, 자, 문자가 어떤 문자가 쓰였어요? x라는 문자를 썼고요. 그럼 이 단항식의 차수가 몇 차일까요? 둘 다 1차죠. 이 단항식의 x의 계수는 뭘까요? 3이 되겠고요. 얘는 2가 되겠죠. 자, 이런 식의 특징을 뭐 적어볼 수가 있겠죠. 자, 요게 이제 오늘 배울 덧셈과 뺄셈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건데요. 꽃밭의 넓이를 구해보자. 이 꽃밭이라고 하면 튤립이랑 장미를 합친 거죠. 그러면 튤립이랑 장미 꽃밭의 넓이 합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요 위에 3x랑 2x 각각 구한 거를 이렇게 더해서 계산할 수 있겠죠. 자, 또 다른 방법은 뭐냐? 한꺼번에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어떻게 한꺼번에? 자, 튤립과 장미 꽃밭을 요 하나의 직사각형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가로가 몇 미터예요? 요 3이랑 2랑 더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세로 x를 이렇게 곱해주는 겁니다. 자, 따라서 자, 이렇게 계산한 거나 이 3 더하기 2를 해서 x를 곱한 거나 똑같다는 얘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단항식끼리의 이렇게 덧셈은 이렇게 계산한다. 우리 3 더하기가 얼마예요? 5죠? 5x가 된다. 자, 우리 벌써 덧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3x랑 2x를 더하면 5x가 된다는 것을 벌써 배웠습니다. 자, 좀 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제.
자,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 자, 우리가 덧셈과 뺄셈을 배우기 이전에 어떤 개념을 먼저 배워야 된다고 했죠? 자, 동류항이라는 개념이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동류항이 아니면 덧셈 뺄셈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동류항의 개념이 뭐냐? 개수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개수가 뭐였어요? 문자 앞에 있는 숫자를 개수라고 했죠? 개수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뭐가 같고 뭐도 같은 항? 자, 아까 3x, 2x 요게 바로 동류항이거든요. 앞에 나온 거. 이 3x와 2x가 같은 게 뭐가 있어요? 일단 문자가 같죠. 둘 다 x를 썼죠. 자, 그 다음에 요 x에 대한 뭐도 같아요? 차수도 같습니다. 문자와 차수가 같으면 동류항입니다. 개수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개수는 달라도 되고요. 같아도 됩니다.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을 동류항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 네 가지 세트가 있습니다. 식의 세트가 있고요. 각각 단항식들입니다. 3x-5x 세제곱, 2x, 2z, 마이너스 3x, 0.5x, 3이랑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x랑 마이너스 5x 세제곱을 먼저 볼까요? 자, 얘네들은 자, 일단 문자는 뭘로 같아요? 문자는 x로 같죠? x로 같지만 차수는 얘 차수 몇 차예요? 1차. 얘는 몇 차예요? 3차. 차수가 다르죠? 그래서 동류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덧셈 뺄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2x랑 이 g가 있는데 얘는 문자가 다르죠? 근데 차수는 x 한 번 곱하고 얘도 한 번 곱해져 있죠? 차수는 1로 같지만 문자가 x 다르죠? 그래서 얘도 역시 동류항이 아니죠. 이해 가죠? 세 번째, 얘는 어떻게 되죠? 얘는 문자도 뭘로 같아요? x로 같고 차수도 모두 x가 한 번 곱해져 있으니까 차수도 모두 1차이다. 그래서 동류항이 된다. 그래서 얘네들은 덧셈 뺄셈이 가능하다. 자, 마지막으로 3과 5가 있는데 자, 얘네들은 문자는 뭐로 같고 차수는 모두 뭐 차이다. 자, 뭐가 들어갈까요? 네, 문자가 있어요, 없어요? 문자는 둘 다 없죠? 없음. 똑같이 없어요. 똑같이 없으면 문자가 같은 겁니다. 그냥 차수는 문자가 없으니까 당연히 차수는 0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얘네 숫자들로 이루어진 항을 뭐라고 했어요? 상수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수항끼리는 모두 자동적으로 동류항이 돼서 우리 숫자끼리는 덧셈 뺄셈 다 자유롭게 계산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 동류항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자, 동류항인 것끼리 연결을 해봅시다. 그럼 이렇게 있습니다. 왼쪽에 네 가지가 있고요. 오른쪽에 또 네 개가 있습니다. 자, 먼저 마이너스 3x 제곱을 동류항을 찾아볼까요? 오른쪽에서 문자와 차수가 같은 걸 찾아야 돼요. 문자가 x인 거 이거 하나밖에 없네. 차수도 같아요? 2차네. 맞네. 동류항 맞죠? 자, 6y는 자, 뭐랑 연결 지으면 될까요? 자, 여기 0.9 y랑 연결 지으면 문자도 같고 차수도 1차로 똑같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5 z 4제곱이에요. 자, 얘랑 같죠? 맞죠? 4차고요. 문자도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11a 세제곱이랑 6분의 1 a 세제곱. 문자도 a로 똑같고요. 차수도 3차로 똑같죠. 자, 이런 식으로 동류항끼리 서로 연결 지을 수 있고요. 지금 이 동류항을 배우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덧셈 뺄셈을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라고 했어요. 덧셈 뺄셈을 하려면 동류항끼리만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덧셈과 뺄셈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색칠한 직사각형의 넓이인데요. 자, 먼저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자, 다음 두 가지 상황의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보자. 선생님이 그림 두 개를 이렇게 줄 겁니다. 자,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거, 색칠되어 있는 부분, 그러니까 하얀색이 아닌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씩 있어요, 각각. 자, 얘부터 볼까요? 자, 얘부터 구하는 방법,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 아까 꽃밭의 넓이 구하는 방식이랑 똑같거든요. 자, 첫 번째 방법은
각각의 직사각형의 넓이 합을 구할 거예요. 그래서 요 색깔 있죠. 자, 얘는 요거의 넓이, 그 다음에 요쪽의 넓이 각각 구해서 합칠 겁니다. 자, 그럼 여기는 넓이가 얼마죠? 여기 5x가 되죠. 얘는 2x가 되죠.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그죠? 5x 그 다음에 2x, 그죠? 그래서 5x랑 2x를 이렇게 합칠 겁니다. 덧셈으로 연결 지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각각 넓이의 합을 구하는 거 말고 어떤 방법이 있었죠? 가로의 길이의 합과 세로의 길이의 곱. 가로의 길이의 합이라고 하면 뭐냐면 5랑 2를 더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세로를 곱하라는 거죠. 이게 뭔 얘기예요? 한꺼번에 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가로 안에 5 더하기 2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구하나 요렇게 구하나 넓이는 어떻게 돼요? 똑같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 5x와 2x를 더하면 요렇게 된다. 그럼 어떻게 계산하냐? 요 앞에 개수끼리 덧셈을 해서 문자를 붙여주면 된다. 자, 이 5x와 2x가 동류항이죠. 동류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덧셈이 가능한 겁니다. 동류항이면 덧셈이 가능하고요. 그러면 방법은 뭐냐? 개수끼리 덧셈을 해서 문자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죠? 덧셈했습니다. 자, 뺄셈을 해볼게요. 자, 선생님 여기 갑자기 띄워진 게 뭐냐? 이게 뭐예요, 얘가? a 더하기 b 밖에 x가 있는데 ax, bx 이렇게 되네. 이게 뭐예요? 분배 법칙이죠, 이렇게. 분배 법칙. 지금 5x랑 2x랑 덧셈을 했을 때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원리가 뭐냐면 이 바로 분배 법칙의 원리를 가지고 한 겁니다. 자, 뺄셈을 보면 자, 두 가지 방법으로 역시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전체 직사각형이라고 하면 여기 전체에서 흰색 부분, 여기는 구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죠. 여기 빼란 얘기죠. 전체에서. 그럼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가 5고 세로가 x니까 5x가 되겠고요. 흰색은 가로가 2고 세로가 x니까 2x가 되겠죠. 그죠? 자, 이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그냥 나는 요 색칠되어 있는 부분에 가로의 길이를 직접 나 구할 거다. 그럼 어떻게 구해요? 5에서 2를 빼면 되겠죠. 거기에다가 x를 곱하면 되죠. 그래서 5에다가 2를 빼고 x를 곱해주면 되죠. 이렇게 구하나 이렇게 구하나 똑같다는 얘기죠. 그럼 어떤 식으로 계산해요? 그냥 5x에서 2x를 빼는 건 어떻게 계산해요? 5에서 2를 뺀 다음에 x를 이렇게 붙여주면 된다. 그렇죠? 이 원리도 역시 분배 법칙입니다. 그죠? 이렇게 다시 곱해주면 5x 빼기 2x가 다시 나오잖아요. 지금 이 원리가 바로 분배 법칙의 원리고요. 이런 식으로 개수끼리 계산해서 문자만 붙여주면 이렇게 1차식에 덧셈 뺄셈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정리를 해보면 자, 동류항끼리의 덧셈을 어떻게 하냐. 우리 동류항이어야 덧셈 뺄셈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요. 자, 뭐를 이용하여 각 항의 뭐끼리 덧셈한 후 문자를 곱한다. 지금 노란색 박스가 없었던 게 딱 나왔죠. 이게 무슨 법칙이라고 했어요? 자, 분배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각 항의 뭐끼리 덧셈한 후 문자를 곱한다. 뭐끼리? x 앞에 숫자, 개수끼리. 그죠? 그러면 5x 더하기 7을 자, 어떤 식으로 계산하냐? 지금 이렇게 개수끼리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5 더하기 7로. 이게 분배 법칙입니다. 5x, 7x 다시 나오잖아요. 이렇게. 분배 법칙이고요. 5랑 7이랑 더하면 그렇죠? 이렇게 해서 5랑 7이랑 더하면 12x 이렇게 됩니다. 얘는 자, 여기 뭐가 들어가요? 마이너스 4, 10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숫자 계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뭐예요? 이렇게 두 개 개수끼리 계산을 해서 뭐예요? 아이고, 6x가 되겠죠. 마이너스 4 플러스 10 하면 6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덧셈을 할 수가 있고요. 분배 법칙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뺄셈을 해볼게요. 자, 뺄셈도 역시 분배 법칙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자, 분배 법칙을 이용하면 자, 역시 여기도 분배 법칙이 들어가야 되겠죠.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각 항의 개수끼리 뺄셈한 후 문자를 곱하는 건데요. 자, 얘를 한번 봅시다. 5x 빼기 9x인데 얘도 역시 개수끼리 계산을 하면 5 빼기 9 계산하면 됩니다. 두 개를 계산해서 5에서 9 빼면 마이너스 4죠. 여기에다가 x를 붙여주면 되죠. 자, 마이너스 7y 빼기 11y는 이제도 역시 마이너스 7 빼기 11 적어주고요. 자, 이 개수끼리 계산을 해서 하면 마이너스 18y가 되죠. 분배 법칙으로 각 항의 개수끼리 뺄셈을 한 다음에 문자를 붙여주면 됩니다. 자, 1차식의 덧셈과 뺄셈인데요. 동류항이 있는 다항식. 자, 동류항끼리 우리가 덧셈 뺄셈을 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동류항끼리 모아야 돼요. 모아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항이 몇 개 있는 지금 덧셈 뺄셈이죠? 지금 요게 1차식 하나고요. 이것도 1차식이에요. 항이 4개가 있죠. 그러면 동류항끼리 먼저 모아야 돼요. 그러면 동류항이 뭐예요? 3x랑 마이너스 6x가 동류항이죠. 그럼 얘네끼리 덧셈 뺄셈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숫자도 역시 동류항이니까 숫자는 나중에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3 빼기 6 그죠? 4 더하기 9 이렇게 적어주면 되죠. 동류항끼리 계산해야 되니까. 그래서 3에서 6을 빼면 마이너스 3x 4랑 9랑 계산하면 13이 됩니다. 이렇게. 자, 동류항끼리 모으는 게 핵심입니다. 얘도 동류항끼리 모아야 돼요. 마이너스 2x랑 4x를 모아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2 그다음에 4 동류항끼리 모아서 개수끼리 계산하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5 이제 남은 숫자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2에다가 4를 더하면 2x 5에서 3을 빼면 2 뭐 이렇게 되겠죠. 동류항끼리 모으고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수 곱하기 1차식이 있는 경우가 자, 어떤 경우냐면 자, 밑줄을 채우기 전에 얘를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수가 있고요. 1차식이 이 괄호로 묶여져 있어요. 그럼 괄호를 어떻게 해야 돼요? 분배 법칙으로 뭐를 풀어야 돼요? 괄호를 풀고 그럼 풀으면 괄호가 없어지죠? 자, 괄호 풀어볼게요. 자, 분배 법칙으로 이렇게 하면 2x 자, 2 곱하기 1을 하면 2 자, 얘는 앞에 아무것도 숫자도 없고 플러스니까 x 빼기 4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동류항끼리 모으면 되겠죠. 요 2x랑 x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동류항끼리 계산한다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2x랑 x랑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2 더하기 0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1이에요. 1이 생략된 거예요. 1, x 그 다음에 나머지 숫자들 플러스 2와 마이너스 4를 여기다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2 더하기 1이니까요. 3x 2 빼기 4니까요. 빼기 2 이렇게 되겠죠. 자, 괄호를 먼저 풀고 동류항끼리 모아서 계산하면 됩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확인하기. 다음을 계산해 봅시다. 4x 더하기 1 빼기 5x 빼기 1인데요. 자, 먼저 뭐 해야 돼요? 동류항끼리 모아야 되겠죠? 자, 동류항끼리 난 4x랑 마이너스 5x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가져와요.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 숫자들 1 빼기 1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동류항끼리 계산해야 되니까요. 4 빼기 5 하고 x 붙여주면 되고요. 1 빼기 1 하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4 빼기 5 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x. 여러분들 1 빼기 1은 얼마죠? 0이니까 그냥 여기서 계산이 끝납니다.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자, 괄호 앞에 숫자가 있으니까요. 먼저
분배 법칙으로 괄호를 풀어야 되겠죠. 풀어볼게요. 2에다가 2x를 곱하면 4x가 되고요. 자, 2에다가 2를 곱하면 2가 되죠. 자, 3x 빼기 1 앞에 마이너스 1이 있는 겁니다. 요 마이너스 1에다가 3x를 곱하면 마이너스 3x. 자,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플러스 1이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동료한끼리 계산해야 되니까요. 4x랑 마이너스 3x를 계산해야 되죠. 4 빼기 3x. 그 다음에 2 나머지 숫자들 이렇게 적어주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 4 빼기 3을 하면 역시 1이니까요. 그냥 x 더하기 2 더하기 1을 하면 3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먼저 분배 법칙으로 괄호를 풀고요. 동료한끼리 모아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한 문제 더 있네요.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역시 얘도 괄호를 먼저 풀어야 되겠죠. 자, 풀어볼게요. 3x 빼기 6 4x 더하기 6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동료한끼리 계산을 해야 되니까 3x랑 4x를 계산해야 되겠죠. 3이랑 4를 적어주고요. 나머지 숫자들은 그대로 적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3이랑 4랑 더하면 7x 마이너스 6 더하기 6 하면 0이니까 여기서 계산이 끝났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동료한끼리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형성평가고요. 자, 다음 식을 간단히 한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은 되게 복잡해 보이는 식이 5개가 있습니다. 옳지 않은 거 찾으려면 다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자, 먼저 1, 2, 3번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1, 2, 3번. 자, 1번을 보시면 괄호 앞에 숫자가 있죠. 그럼 괄호를 풀어야 되겠지. 4랑 이렇게 곱해주고 얘는 괄호 앞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괄호만 없애주면 되죠. 자, 괄호를 풀어주면 자, 이렇게 됩니다. 12a 빼기 8 빼기 7a 빼기 6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동료한끼리 모아야 되겠죠. 자, 동료한끼리 12a 빼기 7a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12 빼기 7 한 다음에 a를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숫자는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12 빼기 7을 하면 5죠. 5a 빼기 마이너스 8 빼기 6을 하면 마이너스 14 맞네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괄호를 풀어주는 겁니다. 자, 얘도 5x 더하기 7인데 얘는 앞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괄호만 없애주면 되고요. 3을 이렇게 분배 법칙으로 풀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 동료한끼리 묶어야 되겠죠. 계산해야 되겠죠. 그러면 5 더하기 6 x 숫자는 그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5랑 6이랑 더하면 11x고요. 7 빼기 18을 하면 마이너스 11이 되니까요. 얘도 맞죠. 3번 얘도 괄호를 풀면요. 3이랑 1 곱해줘서 3a 더하기 3이 되고요. 4a 빼기 2에다가 2를 분배법칙으로 풀어주면 8a 빼기 4가 되죠. 그러면 동료한끼리 이렇게 3a랑 8a를 묶어서 그 다음에 숫자는 그대로 적어주고요. 3이랑 8이랑 계산하면 11a고요. 3에서 4를 빼면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복잡해 보이지만 이렇게 절차대로 순서대로 하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분수가 나왔네요. 더 복잡해 보이네. 자, 가로 앞에 마이너스 1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풀어주면 자, 이렇게 부호가 이렇게 바뀌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를 이렇게 한 번씩 곱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5x 더하기 12가 되죠. 그러면 동료한끼리 동료한을 찾아내야 되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 빼기 2분의 5 이렇게 적어줘야 되고요. 숫자는 그대로 적어주면 되죠. 그럼 여러분들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2분의 5를 빼면 마이너스 2분의 8이니까 마이너스 4x가 맞죠. 그 다음에 얘는 계산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6 더하기 11을 하면 마이너스 18이 아니죠. 플러스 6이죠. 4번이 틀렸네요. 그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도 역시 가로를 풀면요. 자, 이렇게 되고요. 동료한끼리 자, 마이너스 2x랑 4x 동료항이니까요. 마이너스 2, 4 계산을 하면 계산하면 2죠. 2x 자,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맞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분배 법칙으로 가로를 푼 다음에 동류항끼리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영상 밑에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한 형성평가가 있습니다. 꼭 풀어주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수학 퀴즈 정답입니다. 자, 어떤 두 개를 이동하면 될까요? 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9 빼기 6을 하면 3이 되는 옳은 등식이 되죠. 자, 뭐가 이동됐어요? 자, 얘는 식이 자체가 뺄셈식이 돼버렸어요. 얘랑 얘를 이동시킵니다. 여기로 이동시키고, 자, 얘 하나만 이동시키면 되겠네요. 이 하나만을 여기다 이동시키면 9 빼기 6을 하면 3 이렇게 되겠죠. 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해서 9 빼기 6은 3 뺄셈식으로 수학 퀴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동안 너무 수고 많이 했고요. 시즌 3까지 오느라고 여러분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선생님이랑은 시즌 2부터 같이 했는데 여러분들 정수와 유리수의 사칙 연산부터 해가지고 1차 방정식 전까지 선생님이랑 배워봤고요. 고생 많이 했고요. 이제 등교 계약하는 그 날까지 온라인 상으로도 열심히 공부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 고생 많이 했고요. 네, 여러분들 그동안 열심히 공부해줘서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만나도록 합시다. 자, 안녕.